네, 안녕하세요. 라이더TV 임성진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모터사이클은 저번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기종인데요. 야마하의 TMX 560 테크맥스입니다. 테크맥스는 이제 560 TMX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급 편의사항이 다 들어간 그런 버전인데요.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되고 있는 기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TMX 560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야마하 코리아에서 주최했던 트랙 시승회에도 참가를 해서 현장에서 이제 약간 생동감 있게 방금 타보고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승 소감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분들 반응도 그렇고 약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는 용도가 일단은 스쿠터 용도인데 약간 더 스포츠성이 강화된 그런 스쿠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랙 시승기에서 말하는 부분하고 제가 일상에서 이렇게 보통의 라이더들과 같은 환경에서 타보는 것하고는 약간 이질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랙 시승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무제한 속도 구역에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내서 이 스쿠터가 가지고 있는 잠재 성능이 얼마나 되는가 성능 위주로 평가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보통 제가 만약에 이 스쿠터를 구입한 라이더다라는 입장에서 도심에서도 타보고요, 교회에 나가서도 타보고, 그 다음에 투어링 상황을 만들어서도 한번 타보고요, 그 다음에 투어링 나가서 산길이나 이런 와이딩 코스를 만났을 때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는 아주 일상적인 보통의 라이더들이 추구하는 그런 경험을 똑같이 제가 해보고 먼저 한번 체감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승 소감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메모를 해왔어요. 그때 느꼈을 때 제가 잊지 않으려고 TMX 560 테크맥스 모델을 구입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위시리스트에 넣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한 단계 먼저 체험을 해보고 구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세하게 시승 소감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타본 환경은 도심에서 한 반 정도 탔고, 그리고 이제 외곽도로 하고 이제 투어링 상황을 가정한 그런 뻥 뚫린 국도에서도 한 50% 정도 타봤고요. 그 중에는 이제 와이딩 코스도 여러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최대한 많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도심 라이딩 상황에서 느낀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TMX는 워낙 역사도 오래되고 국내에도 많이 판매가 된 기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 도심에서 탔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약간 시선 같은 걸 느끼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이 풀린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형이긴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새로운 오토바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약간 미미한 그런 외관적인 변화들만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시선 집중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유독 도로에서 TMX 같은 기종의 구형 모델을 타시는 분들이 이제 찬찬히 훑어보시는 그런 시선을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뒤쪽이죠. 뒤쪽에 테일램프 쪽이 T자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이 바로 전 모델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사실 타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외관이나 디자인 면에서는 큰 차이점은 사실 저도 잘 못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트에 앉아야 되겠죠.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고요. 일단 기존의 전통적인 TMX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성처럼 넓고, 그다음에 좀 평평하고요. 그리고 단단한 그런 쿠션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앉아봤을 때도 어떤 이 정도 급 되는 맥시 스쿠터들은 약간 편안함이나 약간 GT 성향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안락함에 오히려 약간 치중한 면이 있는데요. TMX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스포츠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이라든지 노면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 서스펜션을 통해서 라이더 엉덩이로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쿠션의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느낌에서는 확실히 약간 더 스포츠성에 많이 집중을 한 그런 시트 질감이라고 느꼈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세워서 앉아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이 완전히 바닥이 닿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끝이 뜨죠. 양쪽 발이 이렇게 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끼우리면 한쪽 발이 다 닿죠. 이렇게 앉아있는 게 훨씬 저는 편하거든요. 한쪽 발이 끝까지 다 이렇게 뒤꿈치가 닿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제 키가 이제 17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키면은 우리나라 한국 남성의 평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손을 놔도 굉장히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발을 이렇게 올려보면 라이딩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제가 이제 양발을 다 내리기 위해서 살짝 앞에 좀 앉아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 백레스트가 뒤에 있죠. 여기 이제 엉덩이를 조금 붙이고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라이딩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큰 크기의 투어링 스쿠터 치고는 약간 상체가 수그러집니다.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자연스러운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전반적인 성향상 GT보다는 약간 더 스포츠성에 치중한 그런 라이딩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핸들이 조금 더 낮습니다. 일반적인 이 급의 스쿠터들보다는 핸들이 조금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발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메인 자리고,
이렇게 앞으로 뻗으면 약간 좀 편하게 이렇게 장거리를 갈 때 다리를 좀 펴서 달릴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 돌기가 조금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스포츠 스쿠터의 성격을 살려서 와인딩 코스나 이런 거 코너 공략을 할 때 스쿠터를 확실히 몸에 지지를 하고 이렇게 기울였을 때 니그립 대신이죠. 사실 탱크가 이쪽에 없기 때문에 니그립 대신에 힐그립을 이렇게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TMX는 이제 스포츠 성향의 스쿠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코너 같은 데 들어갔을 때 훨씬 지지하기가 편하죠. 힐그립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몸이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와이딩 코스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고요. 발판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데크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 있어서 내구성도 많이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대에 속하는 고급 스쿠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에서 일상적인 용도로 탔을 때 엔진의 느낌은 약간 서킷에서 탔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다가왔는데요. 네, 엔진 스펙은 562cc고요. 수랭 병렬 2기통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는 약간 배기량이 올라갔죠. 한 30cc 정도 올라갔는데 일단은 제가 바로 전 모델을 뭐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내에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킷에서 제가 비교 시승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차이점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거는 이제 서킷에서 풀스러스를 했을 때의 느낌인 것이고 시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구형 TMX를 훨씬 초기형 모델이죠. 그런 것들 소유해보고 했을 때도 느낀 점이랑 비슷한데 일단 시내에서는 아무런 답답함이 없는 충분하고 넘치는 그런 가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정지 상태에서 신호가 이제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풀스로틀을 하면 시속 80km까지는 정말 순식간입니다. 뭐 1초, 2초, 3초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 셀 것도 없이 그냥 가면 바로 80까지 와 있는 그런 정도의 가속감을 발휘를 하고요. 이 정도 가속력은 아마 웬만한 매뉴얼 바이크들도 기어 변속을 열심히 빨리 하거나 아니면 좀 작정하고 RPM을 굉장히 높게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쉽게 다다르기 어려운 가속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지금 리터크 빅바이크를 가지고 있지만 시내에서 80km까지 달리는 데만 속도를 잰다 그러면 아마 TMX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정도로 이 가속감이나 가속력에 있어서는 시내에서는 정말 차고 넘치는 그 정도 파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킷에서 시승을 했을 때는 대부분 드라이빙 모드를 S 모드에 놓고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자, 먼저 말씀드리자면 야마하에서 채용하고 있는 D 모드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라이딩 모드 셀렉터 같은 개념인데요. 라이딩 모드 셀렉터 개념으로 봤을 때 T 모드하고 S 모드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TMX는 서킷에서는 이제 S 모드를 놓고 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T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투어링의 T로 알고 있는데 이 스로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선해지고 반응이 약간 반박자 정도 늦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S 모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1대1이죠. 기존의 출력보다 더 내주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출력 그대로를 정직하게 내주는 거고요. T 모드는 그것보다 약간 유순하게 완화를 한 거죠. 최고 출력은 같은데 초기의 스로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담 없게 약간 가속이 천천히 끌어올라 가다가 끝에서는 이제 같은 출력을 내게 되는 그런 곡선을 그리게 하는 두 가지 이제 매핑으로 T하고 S하고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시내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S 모드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T 모드로 바꿔보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마다 바꿔서 써봤는데요. 일단은 S 모드 자체가 기존 출력보다 더 발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는 S 모드가 어떻게 보면 더 다루기가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T 모드의 존재 이유는 이 배기량 자체도 크고 스포츠 스쿠터이다 보니까 가속력이나 음자성이 굉장히 날카롭게 직결감이 좋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어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도심에서 갔다가 섰다가 잦은 가감속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로틀 반응이 너무 날카로우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라이더가 피곤하고 또 힘들고 지치고 쉽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이제 T 모드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완화된 라이딩 모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느끼기로는 직결감이 워낙 더 좋아지고 정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S 모드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가감속 하기가 더 좋더라고요. 물론 T 모드에도 놓고 했을 때도 뭐 부담이 없는 거는 더 좋은 점인 건 맞는데 약간 좀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치고 나갈 때 그럴 때 팍 치고 나가는 게 TMX의 어떻게 보면 뭐 장기이자 또 장점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S 모드로 계속 놓고 타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소감이지만 하지만 T 모드는 나름대로 그런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심에서는 정말 가속력과 마찬가지로 차고 넘치는 브레이크 성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일단 듀얼 디스크가 2장, 더블 디스크가 달려있고 그리고 캘리퍼도 앞쪽 같은 경우는 복동식 4피스톤 캘리퍼가 이제 더블로 물려 있고요. 뒤에는 이제 싱글 디스크가 물려 있는데 도심에서의 어떤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마찬가지로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뒷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조작하기가 좋고 제동력 자체가 이미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싱글 디스키긴 하지만요, 뒷브레이크만 가지고도 충분히 도심에서는 제동하고 감속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급정거를 해줄 때는 앞브레이크를 같이 사용을 했지만 앞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고 좀 민감하게 들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뭐 충분히 범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충분한 제동력이 나와줬고요. 서킷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앞브레이크 위주로 썼었는데 도심에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가장 특징이 저속으로 계속 속도를 유지하면서 갈 일이 많다는 거죠. 일반 투어링이나 아니면 뭐 제가 달렸던 트랙 중에 이럴 때는 다리를 내릴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죠. 이 스쿠터에 몸을 맡기고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도심에서의 특징은 이런 약간 무게감이 있는 바이크나 스쿠터들을 탔을 때는 저속으로 굉장히 극저속으로 막 5km, 10km 내외로 계속 속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찔끔찔끔 이렇게 달려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이크나 스쿠터가 가지고 있는 무게 배분이나 이런 최씨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MX 같은 경우도 도심에서 달렸을 때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무게를 가진, 이게 차량 중량이 220kg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덩치가 꽤 있고요. 이 정도 빅스쿠터를 도심에서 5km, 10km, 시속 5km, 10km 정도로 천천히 저속으로 갔을 때 일단 아무리 저속이 돼도 다리를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서 있다시피 할 정도로까지도 극저속으로 달려도 굉장히 안정감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 이유는 이 전반적인 셰시라든지 그다음에 엔진의 배치 같은 것이 최대한 바닥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셰시가 이렇게 깔려 있고 엔진 헤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바이크에서 가지고 있는 앞이랑 뒤 무게 배분 50대 50에 가까운 그런 무게 배분을 이 TMX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갈 때도 직립 상태에서 이 천천히 저속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하고 상당한 덩치와 무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더가 이렇게 직립 상태로 저속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TMX라는 기종이 굉장히 특이한 약간 변종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스쿠터와 어떤 스포츠 바이크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약간 여러 가지 혼용성을 가진 바이크이기 때문에 큰 덩치의 스포츠 스쿠터를 도심에서 어떻게 편하게 가볍게 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분들 의문이 드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신형 560 같은 경우는 타보니까 확실히 도심에서 이 밸런스가 너무 좋으니까 저속으로 갈 때도 소형 스쿠터를 타는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트고에 대한 다리가 좀 잘 안 난다지 이런 것들은 작은 소형 스쿠터들처럼 그렇게 가볍게 밀고 끌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무게 배분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꽤 상당 부분 상쇄하는 걸로 저는 느꼈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덩치가 크면 아무래도 도심에서 기동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타본 사람으로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도심에서 타다가 주차를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스쿠터를 주차를 해놓으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키를 잠그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어서 조작이 편리할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의외로 여기 눌러야 되는 버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바이크를 핸들을 락을 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고 그냥 키를 돌려놓고 한 번 더 돌리고 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뭐 키를 제가 꺼내지 않아도 되는 건 굉장히 편리한 점인 거는 맞는데, 이 보면은 눌러야 될 버튼이 있어요. 여기 오프, 락 이런 버튼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동을 끄기 위해서 락 걸고 이제 핸들 끝까지 돌리고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저같이 이렇게 매뉴얼 바이크 그냥 일반적인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한테 약간 처음에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버튼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좀 분포가 돼 있어요. 핸들에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어서 처음에는 이걸 뭘 눌러야 될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좀 간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눈에 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UX를 만들어 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욕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TMX가 계속 이 방식을 써왔기 때문에 그냥 고수를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기판이 좀 요즘 현 트렌드에는 못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계속 이 방식을 써왔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조그만 LCD 창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구성이 기존의 TMX가 가져왔던 뭐 전통이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모델이 풀체인지가 완전히 되면은 그때 이 계기판이 같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오히려 사양이 좀 더 낮은 그런 기종들도 TFT LCD 풀 디지털 계기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보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감탄을 하게 되는,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집중을 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약간 스마트폰 화면처럼 크게 액정으로 깔려 있으면 이게 더 최첨단 스쿠터처럼 보이고 더 멋지지 않을까, 더 상품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못한 게 아니고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풀체인지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지 아무튼 이 계기판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서 조금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